안녕하세요, 홍 부장입니다. 제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영상을 올린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지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제 영상을 보시고 임대인분과 분쟁이 생겨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차인분께서 전혀 모르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상담을 다 받고 해결이 안 돼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상담을 받았을 때 많은 임차인분들께 해결해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크몽이라는 플랫폼에서도 제가 전자책이나 또는 임차인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가 올려놨는데, 이 경로를 통해서도 제가 많은 분들께 좀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거리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사자가 되니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또한 주변의 조언을 들으면 조언자분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임차인분께서 월세가 몇 달치 밀렸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분께서 나가라고 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조언자분께서는 3개월 동안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겠죠. 임차인께서는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또는 10년 동안 내가 장사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최소한 계약 해지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임차인분께서 3년 전에 최초 계약을 하셨습니다. 3년을 계약하고 이제 계약기간이 2달 정도 남았는데 임대인께서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차인분께서는 또 조언자한테 여쭈어보겠죠. 조언자께서는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겠죠. 근데 임차인은 당장 2달 뒤에 계약기간 끝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조언은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지 임대인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따라서 제가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정말 개별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시고 그 개별 사항을 임차인분께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께 상담을 받으면 변호사들은 소송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상담료로는 만족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소송거리가 되면은 소송을 포커스를 두고 상담을 할 거고, 소송거리가 안 되면 원론적인 상담을 할 겁니다. 그거는 법무사도 마찬가지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편을 통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영상을 올리겠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올린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셔가지고 완벽히 숙지를 하시면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됐을 때 내가 최소한 어떤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못 하시겠다 하면 저에게 상담 의뢰해 주시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끄시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 민원실에 가셔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대부분 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안 받으셨으면 지금 바로 가셔가지고 받고 난 다음에 제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확정일자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앞서 무조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숫자를 알아야 되겠죠. 1, 2, 3, 4, 5.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아시기 위해서는 그 숫자 아는 것처럼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인지 또는 여유가 있어서 장사하시는 분인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분으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이게 보증금하고 월세하고는 또 따로 있으니까 월세를 보증금화 시켜서 이 금액이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이하가 되면 이 임대차 보호법을 모두 적용해주고, 초과하게 되면은 이 법을 적용을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앞에 계산기 준비되었죠? 지금 내 영업장에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
월세가 200만 원, 관리비가 30만 원입니다. 이거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려면 월세에서 월세 200만 원이라고 얘기했죠. 곱하기 100을 하면 2억이 됩니다. 2억 더하기 아까 보증금 1억이었습니다. 1억은 3억입니다. 나의 영업장의 환산보증금은 3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전혀 관리비는 환산보증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즉 월세에서 곱하기 100을 하고 더하기 보증금을 하면 내 영업장의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지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보증금 5천에 월세가 관리비가 10만원. 그럼 월세 50 곱하기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더하기 아까 보증금 5천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1억이 됩니다. 이 영업장의 환산보증금은 1억입니다. 관리비는 아닙니다. 쉽게 계산하셨죠? 너무 쉽습니다. 자, 이제 내 영업장의 내 환산보증금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얘기하는 환산보증금의 기준은 무엇이냐? 서울이냐, 광역시냐, 또 소도시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면적의 서울의 임차 조건이랑 광역시의 임차 조건, 소도시의 임차 조건 다르기 때문에 좀 큰 도시는 금액을 좀 높여놨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9억입니다. 9억.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6억 9천입니다. 6억 9천. 그리고 부산을 제외하고 광역시는 5억 4천입니다. 5억 4천.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입니다. 3억 7천. 자, 조금 전에 내 영업장의 환산보증금은 계산하셨죠? 그러면 내가 사는 도시만 알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기준금액과 내 영업장의 환산보증금이 그 이하인지 초과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내 영업장이 환산보증금 기준보다 초과했다고 상심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대항력 또는 10년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관련된 이런 법들이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법조항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대항력입니다. 즉 임대인이 매매로 변경돼서 임차인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나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